안녕하세요. 기브스입니다. 나누고 싶어 하는 기브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가 하면은요. 바로 CCTV 카메라로 방송이 가능할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고 시작할게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카메라, 요 하이크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모델의 CCTV 전용 카메라인데요. 이 CCTV 카메라로 실제로 방송이 가능한지 그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실제 테스트한 내용의 결과값이 기대보다 괜찮아서 좋아서 가격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는 이 단가는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30만 원대에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메라 이제 스펙 먼저 잠깐 보시면 이제 1920에 1080급 FHD급 뭐 이제 해상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5배 줌까지 이제 광학 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뭐 이 카메라에 대한 스펙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5배 광학 줌까지 지원이 되는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음, 뭐 일단은 뭐 FHD 되고 25배 되고 PTZ 상하 좌우 움직임이 가능한 카메라니까 이 카메라가 온라인 방송하는데 뭐 괜찮다면 이 금액대에 이것만큼 좋은 제품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방송할 때 사용되는 장비들이 이미 다 많이 알고도 계시겠지만 이 카메라가 왜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온라인 방송 구축 얼마에 가능할까? 뭐 이제 소주제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온라인 방송 구축 얼마에 가능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반적인 이제 방송할 때 사용되는 캠 그런 거는 다 USB 웹캠이죠. 지금 여기 뜨고 있는 이 카메라도 로지텍에서 나온 FHD USB 웹캠인데요. 이 웹캠의 장점은 뭐 이제 일반 카메라 그러니까 컴퓨터 연결을 해서 이제 캠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카메라의 이제 장점에 비해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앵글 조정할 때 실제로 손으로 직접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줌이나 줌아웃 그리고 뭐 프리셋 기능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방송용으로는 가능하지만 다른 이제 방송 이제 카메라를 이동한다거나 다른 곳을 비춘다거나 또 화면을 줌한다거나 아웃하거나 그럴 때는 다른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인 방송 시스템의 원리를 좀 알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방송의 예는 이제 3G SDI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이 카메라의 경우는 적게는 100만 원대부터 해서 2, 300만 원 이상도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센서가 소니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요. 이 SDI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스위처에 물려 그리고 물린 다음에 뭐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으면 번호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해당 영상을 송출할 스위처를 통해서 이제 소스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가 줌인, 줌아웃 그리고 상하 좌우 컨트롤이 가능하려면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컨트롤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조정해 주는 거. 이제 요것에 물려서 컨트롤러로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얘만 해도 기본 평균 200만 원 내외. 그다음에 이 스위처만 해도 저렴한 거는 5, 60만 원대에서부터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컨트롤러도 8, 9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영상을 PC에 물려서 녹화나 송출을 온라인 송출을 하려면 실시간 방송하려면 이 캡처보드라는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캡처보드도 적게는 2, 3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200, 90, 뭐 80, 20. 대충 한 3, 400만 원 정도 수준이 돼야 카메라 한 대를 겨우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의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카메라 방식은 IP 카메라. 정확하게는 PTG, 줌인 줌아웃 되는 PTG IP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IP 카메라의 인터내선, 랜선을 이제 전원 공급이 따로 필요 없는 PoE라는 허브라는 장치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의 PC에서 OBS로 RSTP 방식으로 불러와주면 방송이 실제로 가능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IP 카메라는 그럼 어떻게 조종하느냐? 뭐 휴대폰 어플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IP 주소를 쳐서 이 카메라에 액세스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도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점은 프리셋을 추가를 해서, 프리셋이라고 하면은 카메라 앵글 구도를 뭐 적당하게 맞춰서 저장을 해놓으면 그 카메라 앵글 구도로 나갑니다.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 컨트롤러가 필요 없고 캡처보드가 없이 제어 송출이 가능하다는 거. 어떤 카메라의 형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PTG 카메라죠. 이것을 인터넷선으로 PoE 허브 쪽에다 연결하면 전원 공급이 따로 필요가 없고요. 같은 네트워크 그룹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불러와주면 이제 영상 송출이 가능한 화면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카메라는 하이크비전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했죠. 그 하이크비전 그러면 카메라를 컴퓨터에 이제 같은 그룹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에는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는 IP 주소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IP 주소는 그 상황에 맞게 IP 주소가 일치하지, 매칭이 되지 않으면, 대역대가 맞지 않으면 IP 주소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SADP 소프트웨어인데요.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그냥 SADP라는 소프트웨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윈도우용 SADP라는 그 링크가 뜹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바탕화면에 SADP라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이콘이 추가가 되고요.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실제 IP 대역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IP 주소랑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틀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SADP 초기 설정을 할 때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입력해주신 상태에서 우측에 이제 IP 주소를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이 IP 주소를 변경해주려면 내 대역대랑 맞춰야 되잖아요. 세 번째 19168, 저는 10으로 되는데 그걸 맞게끔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0번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172로 시작하는 분일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요것을 세팅하려면 같은 그룹 062 내에 있어야 돼요. 062가 뭐 없는 경우는 062를 추가를 하셔야지만 가능하겠죠. 062를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근데 윈도우 화면에서 밑에 이제 검색 버튼에서 CMD, 커맨드라고 입력하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IP CONFIG 한 칸 뜨시고 -ALL all IP config -all이라고 입력하시면 내 네트워크에 맞는 IP 주소가 뜹니다. 저는 1916810.44번이라는 PC IP 주소고, 기본 게이트웨이가 19168 10.1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서 맞는 IP 주소대를 입력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10.150번 이제 충돌이 되지 않는 높은 대역대의 IP 주소를 넣었고요. 아래쪽에 게이트웨이도 상황에 맞게끔 19168 10.1로 아까 확인해가지고 변경을 했고요. 밑에 비밀번호 넣어주고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의 IP 주소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고 IP 주소 변경한 IP 주소를 넣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카메라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나오죠. 보통은 어드민의 비밀번호 초기 세팅한 거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네, 지금처럼 제가 입력해서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이제 샘플용으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거꾸로 설치해야지 제대로 뜨는데요. 이걸 바꾸는 기능은 전 못 찾았거든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이 카메라 화면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PTG라는 오른쪽에 이제 좌우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낮추거나 속도를 좀 낮추거나 늘리는 걸로 굉장히 빠르네요.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기능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밑에 프리셋이라는 것을 이제 앵글을 구도를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설정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해당 프리셋에 저장이 돼요. 1번 프리셋 뭐 해놓은 거를 제가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페트롤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 페트롤 기능에 설정을 해놓으면 프리셋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시간대가 15초 단위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이따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그 카메라를 선택을 한 거를 OBS에서 어떻게 해서 불러오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OBS에 장면을 추가한 상태에서 우측에 소스 목록이라는 곳에서 더하기 버튼이나 우클릭을 하셔서 이제 추가 버튼을 들어가면은 미디어 소스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럼 소스 만들기라는 창에서 새로 만들기라는 항목에 이름을 알맞게 지정합니다. 저는 캠이라고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로컬 파일이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하시고 RSTP 주소창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RSTP 입력하는 예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입력이라는 곳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까 초기에 요 사이트 들어갈 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했던 요거 안 뜨네. 잠깐만요. 요 사이트 IP 주소 놓고 들어갔을 때 아이디 비밀번호 넣었던 그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있죠? 그거를 여기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RSTP 콜론 슬러시하고 뭐 어드민 뭐 아이디를 넣겠죠. 어드민 그리고 비밀번호 골뱅이 IP 주소 저의 경우는 19168 10.150이었는데 그렇게 넣으시고 스트리밍 채널스 하고 뒤에 101 또는 1022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RSTP 이 주소 입력의 예시는 하이크 비전이라는 카메라의 회사의 경우에만 해당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102 같은 경우에는 서브 스트림으로 된 거기 때문에 FHD까지는 영상 지원이 되지 않고 SD급으로밖에 HD급밖에 지원이 안 됐었어요. 제가 이거를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걸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거의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리뷰를 하신 분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1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FHD까지 지원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카메라 영상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CCTV 전용으로 나와 있는
카메라입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아까 전처럼 네, 이제 프리셋 적용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프리셋, 2번 프리셋이고 3번 프리셋, 4번 프리셋, 5번 프리셋, 6번 프리셋, 다시 1번 프리셋으로. 네, 괜찮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OBS에서 RSTP 프로토콜로 불러와서 영상을 출력하는 것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랜선으로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USB 캠이랑 싱크가 조금 딜레이가 좀 큽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뭐 RSTP로 카메라를 추가했었을 때 이제 화면을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음성이 싱크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요 오디오 믹서라는 곳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우클릭을 하셔서 오디오 고급 설정을 눌러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캠용 마이크 세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놓은 게 있는데, 싱크 오프셋이 500ms로 맞추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마이크, 이제 기본 마이크는 180ms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USB 캠보다는 실제로 싱크 오프셋은 좀 많이 높게 책정을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ms로 했을 때도 있었고 1000ms로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박수를 쳐가면서 여기 싱크 오프셋을 수정을 하고 박수 치고 말하고, 또 다시 뭐 500에서 뭐 600으로 수정을 하고 박수 치고 또 맞춰보고 하면 싱크 오프셋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하이크비전에서 나와 있는 CCTV 전용이긴 하지만 IP 카메라로 온라인 방송이 가능한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카메라를 보시고 실제로 저 정도 금액 비용 투자 대비 온라인 송출이 가능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나중에 설치가 되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